혁신을 게을리해온 일본 정부가 당장 시선을 세계로 돌려본다면 일본이 직면한 위기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오랜 친구라고 여겼던 영국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는 일본을 멀리하고 한국과의 동맹 구축에 구군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일본의 경제와 국력이 하루가 다르게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무대에서의 일본 위상 또한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군사력을 갖춘 한국으로 인해 강대국들의 협력 대상에서 번번이 밀려나는 굴욕을 겪고 있다며 매우 거센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아베 총리를 시작으로 현재의 기시다 총리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가 세계의 경제 질서와 산업 질서에 반하는 무능한 경제 정책을 밀어붙인 탓에 기어코 2025년경에는 일본의 국가 파산이 현실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연일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일본의 주간 매체인 데일리 신조가 보도한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이 직면한 국가적 위기를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매체인 데일리 신조는 한때 세계 최고를 자랑했던 일본 경제가 지난 40년간 연전연패를 거듭하는 바람에 국민소득에서 한국에 추월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21세기 최초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깊은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일본 사회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지난 40년간 일본의 평균 임금은 정체를 거듭하게 되면서 주요 7개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본의 갈등 상대인 한국으로부터도 뒤처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OECD가 집계한 데이터만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1990년 당시에 일본의 평균 임금은 406만 엔에 달했는데 이는 미국의 평균 임금보다 20% 적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1.7배나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데일리 신조는 2020년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딴판이 벌어졌다고 한탄했습니다. 바로 2020년에 기록한 일본의 평균 임금은 1990년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424만 엔을 보인 반면에 미국의 평균 임금은 763만 엔을 달성함으로써 일본과의 격차를 40%로 벌렸고 심지어 한국 또한 경제 규모가 나날이 급성장함에 따라 마침내 2020년에는 평균 임금이 462만 엔에 도달하게 되면서 일본의 평균 임금을 가뿐히 추월하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지난 30년 동안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던 일본 경제는 당연스럽게도 수입 제품과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러 그야말로 국가 파산이라는 침몰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더해 일본의 화폐 가치마저 덩달아 폭락함에 따라 일본의 경제 수준이 선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는 일본 경제의 급속한 파멸은 지금부터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일본 경제가 40년을 주기로 상승과 추락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1985년에 있은 경제 호황 이후 정확히 40년이 되는 2025년에 이르게 되면 일본 경제가 막다른 길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당장 1905년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서양 진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른바 타라입구에 성공했지만 이내 제국주의로 급격하게 변질되면서 급기야 정확히 40년 뒤인 1945년에 미국으로부터 패전당하는 굴욕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1945년 패전 이후부터 줄곧 경제 개발에 매진해왔던 일본 경제는 그로부터 40년 뒤인 1985년에 엄청난 경제 호황을 이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일본 경제가 또다시 40년 만에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바로 일본 정부가 40년 전에 이룩한 경제 성과에 안주한 나머지 혁신 경쟁과 새로운 경제 시스템 구축을 게을리해왔고 여기에 더해 미국으로부터 굴욕적인 통상협정을 강요당했던 에도막부 때처럼 일본 정부가 쇄국 정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 2025년에 다가올 일본의 국가 파산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매체는 자국 정부가 일본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한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과 국제협력은커녕 터무니없는 갈등을 지속하고 여기에 더해 디지털과 AI로 대표되는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제 아무리 새로운 자본주의를 주창해봤자 일본 경제의 몰락만 더욱더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의 암담한 상황에 더해 최근 군사 분야에서도 영국 정부가 한국과 사상 최대의 협력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영국 공군 참모총장의 충격적인 발표마저 잇따르면서 일본 정부를 궁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17일 영국의 비즈니스 매체인 CTAM은 영국의 공군 참모총장이 한국과 우주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이제껏 본 적 없는 사상 최대의 협력을 펼쳐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최근 여러 강대국들이
우주 영역을 두고 상업화와 군사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뒤질세라 영국 정부 역시도 오늘날 우주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다양한 우주 협력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매체는 두 나라의 우주 동맹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영국의 마이크 위그스턴 공군 참모총장이 최근 주요 언론들과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앞으로 두 나라는 우주 발견과 작전 지식을 비롯해 인력 교류와 훈련에 이르기까지 우주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영국의 공군 참모총장이 한국과의 우주 동맹 구축에 매우 각별한 애정을 과시하기까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안보와 번영 그리고 우리의 현대적 삶의 방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과 한국은 두 나라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 같은 결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영국 정부가 이번 우주 동맹을 일컬어 한국과의 우주 연결을 의미하는 스페이스 브릿지 위드 코리아로 명명했는데, 이는 지난 2월에 호주와 맺은 우주 파트너십에 이어 영국 정부가 두 번째로 맺은 우주 동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영국 매체는 한국과 영국의 이 같은 사상 초유의 우주 동맹은 그만큼 두 나라의 우주 역량이 다른 강대국들마저 제치고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영국의 자본력을 따라갈 나라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 매체는 지난 6월 말에 영국의 과학부 장관과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한국과의 우주 발사와 우주 동맹을 위해 강력한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기로 다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 매체는 오늘날 영국이 세계 금융의 본산으로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 더해 산업혁명을 일으킨 국가답게 세계의 산업 질서 변화에 재빠른 대응을 펼쳐왔던 만큼 영국 정부가 기술 강대국인 한국과 손잡고 현재 강대국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우주 경쟁에 나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매체는 영국 정부가 2030년까지 우주 분야 세계 선도 국가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해부터 우주산업 육성과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 이어 향후 10년간 군사용 위성통신 개발과 우주 신기술 개발에 64억 파운드를 투자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영국 매체는 한국보다 한 발 늦기는 했지만 지난해에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됐던 코널주에 유럽 지역 최초로 로켓 발사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영국 정부가 제 아무리 재정적인 우위를 앞세워 우주 경쟁에 야심차게 진출해도 아직까지 우주 기술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만큼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과의 우주 동맹 구축이 필수 불가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7세기에 벌어진 해운 경쟁과 20세기에 있은 자동차 개발 경쟁과 마찬가지로 21세기에서는 우주 개발에 누가 빨리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느냐에 따라 세계 초강대국의 위상을 판가름하기 때문에 최근 자체 기술로 제작한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시킨 것에 이어 달 탐사까지 본격적으로 나선 한국을 상대로 영국 정부가 이 같은 우주 동맹 구축에 재빨리 나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국 매체는 자국 정부가 지난해 개최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을 정식으로 초대한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디지털 무역협정과 6세대 이동통신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차세대 산업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른 모든 국가들은 제쳐두고 오로지 한국과의 동맹 구축을 최우선 순위로 상정한 영국 정부가 이제는 우주 분야로까지 확대시키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결국 영국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과거에 이룩한 영광에 자만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부단한 기술 혁신과 다각적인 국제 협력을 펼쳐나가는 것만이 다가오는 미래에서도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역시도 세계 각국의 오랜 역사적 경험을 교훈 삼아 두 번 다시는 쇠퇴와 몰락을 방치하지 않길 바랍니다.